기둥 바깥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길어서 처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처마가 깊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저 안쪽엔 그늘해지고 바깥쪽엔 햇빛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차양으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훨씬 더 그늘이 깊어요. 왜냐면 지금은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햇빛이 방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불을 떼지 않아도 이 남쪽 지방, 남향한 집이 좋은 곳은 바로 여기 앉았으면 따뜻한 게 아주 좋죠. 그러나 여름에는 해가 높이 떠요. 겨울에 거의 배만큼 높이 뜹니다. 그늘이 지니까 여기가 시원할 밖에 없죠. 그래서 뒷문 열어서 통풍이 되면 맞바람이 치면서 대청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게 에어컨이 없어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꽉꽉 닫아 놓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어떡하겠다는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뭐 기름 한 방울 아낍시다는 캠페인들을 하시던데 그 기름 한 방울 아끼는 일이 동력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그걸 자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고 어느 쪽이 유리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21세기 한옥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다시 처마가 있는 집을 지어야 돼요. 이 처마가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유리한 게 우선 냉방하고 난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구실도 해줘요. 자, 이 구들은 이제 난방용 구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우선 여기서 햇빛 얘기부터 하죠. 이 마당에 떨어진 햇빛으로 인해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이뻐 보여요. 서양 사람들처럼 눈이 쑥 들어가고 코가 툭 튀어나오고 하는 사람은 직사광선을 받아야 얼굴이 멋있어집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마당에 떨어진 빛이 반사되면서 집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직사광선이 안 들어가도 저 속에 보시면 거의 어두운 데 없이 우리가 판별해낼 수 있을 정도의 조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당에 떨어진 빛을 반사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반사광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얼굴에 이렇게 생긴 얼굴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절에 가셨을 때 부처님을 보면 방안만 내려뜨고 앉았습니다. 만일에 거기 직사광선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눈을 꽉 감는 거나 똑같아져요. 여기 그림자가 지니까 딱 감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은진미륵만 해도 눈이 꽤 이만큼 열려 있는 것이 그 야외용 조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산 마애불 백제분 같은 눈이 둥글어서 잘 웃고 계시죠. 그 마애불이니까 햇빛을 직접 받겠다는 뜻으로 조각을 하셨어요. 직사광선용 조각기법이에요. 반대로 부처님은 법당 속의 부처님은 반사광선 조각을 조명을 염두에다 준 조각기법입니다. 이 한옥이라는 게 인체와 얼마나 직결되어 있느냐 하는 점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방으로 들어가는 분안문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앉으면 여기하고 제 눈의 높이가 비슷하시죠? 요 살대 아랫부분하고 제 눈하고가 비슷한 수평이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 하나를 맹길 때도 그냥 높게라든지 낮게라든지 하질 않고 인체에 맞춰서 했단 말이죠. 만일의 경우 이게 높으면 좀 답답해 보이죠.
저 안에서 아랫목에 앉아서 내다볼 때 이만큼 높으면 답답하죠. 또 이게 낮으면 허해배요. 그러니까 여기 눈에 맞추는데 이건 눈이 뭐냐면 여러분이 높다는 게 무슨 뜻이죠? 높다는 건 자기 눈의 수평 위에 있는 게 높은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낮은 겁니다. 인체의 요 눈의 높이를 가지고 집을 줘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요새 살고 있는 창이 좀 높아 벤다든지 낮아 벤다든지 앉는데 이건 앉아도 안 맞고 서도 안 맞고 이상하다. 뭐 그런 말들을 들어 듣는데 그거는 인체하고 관계없는 숫자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양반들은 그걸 참 기가 막히게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이 눈의 높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 천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방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아이고, 감히 아랫목엔 못 앉겠고 여기 앉아서 하죠. 여기서 천장 높이까지가 사람 한 길 높이예요. 그런데 여기를 치질 않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천장 높이가 사람 한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앉은 여기서 저기까지가 사람 한 길이고 여기 한 길이에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걸 만드는 까닭은 어떤 넓이 속에 사람이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기가 잘 움직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색한다는 말도 있고 기가 뭐 부족하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기가 바깥으로 자꾸 발산이 된대죠. 그래서 적당한 기회는 다시 들어온대요. 결국은 이 공간이 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가 순환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낮으면 기가 쇠해지고 이게 높으면 기가 만장이 되지만 알맞으면 기가 고르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은 앉은 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해서 수평 기준으로 해서 한 길 사람 하니까 천장 높이가 여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대청은 사람들이 서서 다닐 수 있는 장소가 되놔서 여기는 서 있는 사람 키에 다시 한 길을 높여서 천장 높이를 매길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장면이 마당에서 방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 겁니다. 이걸 머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머름대인데 이건 방의 창이에요. 문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1인 출입이 안 되죠. 이걸 왜 높였느냐 하는 게 참 재미있는 건데요. 그냥 대청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제방이 낮습니다. 낮으니까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안에 들여다봐도 앉은 장면이 다 보이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머름대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앉으면 거의 가슴팍 밑은 안 내려다보죠. 그러니까 만일에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지만 여름철에 조금 아랫도리를 훤하게 하고 사는 손님이 오시더라도 내다보면서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비상사태에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방편을 고려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 창이니까 출입문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조금 더 높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걸 높으면 방안이 참 답답해집니다. 그렇다고 이걸 너무 낮으면 그 뜻도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안에 보통 문갑을 놓으시죠. 요 문갑 높이는 머름대 높이가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문갑이 생기고 사방탁자가 생기고 해야 이제 내부의 공간이 장식이 되는 그런 그 공간 분할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 이걸 어느 정도 높이냐. 이게 사람 가슴하고 연관된 높이예요. 물론 조금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덧문입니다. 덧창이죠. 덧창은 살때가 그렇게 촘촘합니다. 그런데 안에 미닫이는 살때가 이렇게 드문드문해요. 이게 드문드문한 게 이게 두 겹 잘하는 집은 세 겹까지 해요. 그건 왜냐면 왜 여러분 저거 아시죠? 사창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벌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요새는 방충망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사창이라고 그러죠. 그 사창까지, 사창에 불 밝거든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해서 이거 세 겹을 하면 여름은 여름대로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문풍지까지 하면 이게 세 겹만 해놓으면요. 웬만해서는 이게 찬 공기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물론 신선한 공기는 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호지를 살 때 안쪽에 바르죠. 근데 도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지는 뜬 걸 보시면 한쪽은 좀 만들만들하고 한쪽은 좀 거풀거풀하고 돼 있죠. 붓을 어디다 하시죠? 맨질맨질한 쪽에다 해서 여기다 바르시죠? 그러면 내부에 솜털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삼아 한번 해서요. 솜털이 있는 쪽에다 담배 연기를 한번 입에 가득 불고 확 뽑아보세요. 바깥으로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훅 불면 솜털이 탁 막아버려요. 그러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는 늘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는 되지만 따뜻해진 공기는 바깥으로 잘 안 나가요. 그 공기는 순환이 되곤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밀폐된 공간 속에서 산소 부족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은 우리 한옥에서는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위풍에 의해서 춥지 않겠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에 유리창이 아주 차가울 때 손을 한번 대시면 그냥 정말 찬 기운이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한지를 한번 만져보시면 이게 뭐 찬 기운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의 전도율이 어떻다는 뜻이 될까요? 이걸 세 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창 한 겹하고 맞먹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지가 지니고 있는 이런 특성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른 것이 일본의 문짝은 살 때가 안에 들어옵니까? 밖에 나갑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습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발전이 돼요. 여기 사방을 이렇게 문지방처럼 낮게 내려놓으면 허전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춥겠죠. 이게 구태 왜 낮추느냐. 이 잘못 이리 출입하다 이마바지 하죠. 별이 나죠. 이게 까닭이 있어요. 이거를 몇 겹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요거의 몇 배냐. 요거가 지니고 있는 인체와의 관계에서 여기를 하면 사람 키가 돼요. 거기까지를 고려를 해요. 근데 요 키를 고려할 때 뭐를 염두에다 두느냐면요. 요 문짝의 넓이가 내 어깨하고 거의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문짝이 이렇게 가서 닫히죠. 또 요 문짝이 여기가 가서 닫히니까 내 어깨 넓이의 3배 아니 4배죠. 예. 그래가지고 요 기둥 옆으로 가서 싹 들어가 끼죠. 싹 들어가 끼니까 이걸 만일 이후에다 이렇게 걸쳐놨다고 봐요. 배기 싫을 뿐 아니라 바람에 오면 화랑거리고 야단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싹 들어가 끼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깨 넓이를 기준으로 해서 공간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내 몸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서 있는 사람의 키로부터 시작해서 앉아 있는 사람의 키, 앉은 사람의 어깨 폭, 이게 요거 하나 결정하는데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요. 이 낙선제는 헌종 때 지으신 건데, 헌종께서 이 내루 밑에 이게 구름이에요. 이게 구름이거든요. 구름이 겹쳐져 있는 그 모습이죠. 결국은 신선이 사는 곳 밑에 구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락이라는 말을 상징하기 위해서 연경당은 연경당 내로에 상징하듯이 여긴 또 이런 구름을 가지고 상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꽃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꽃담은 안채하고 사랑채의 내외담인데, 근데 이것은 보통 석쇠문이라고 부릅니다. 석쇠라는 게 왜 너비안이 구워지 하실 때 쓰는 그 망같이 생긴 게 석쇠 아닙니까? 석쇠나 망은 잡귀를 막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잡귀를 막았다는 것은 청정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나만 청정하면 안 되죠. 위에 받을 장, 엎을 장은 내외예요. 이 간 가족이 청정한 곳에서 사는 곳이다 하는 의도를 이런 문의를 통해서 나타내요. 역시 상징성에 대단한 겁니다. 바로 요 안 행랑체, 요거 바깥 행랑체죠. 그 다음에 안 행랑체부터 하는 게 미음자로 형성되고 있는 게 한양성 내 도심에 고급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상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집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건 뭐 경상도에서 보실 수 있는 구조고 별 차이가 평면이 없죠. 거의 같죠. 근데 이제 하나 더 고급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외볼대입니다. 안채 정치면 세볼대죠. 그 낙차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층계를 맹길어서 난간을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제 모양이 생기는데 이것도 좌우가 안 맞죠. 좌우 대칭을 안 시켜요. 그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자유분방해. 우리 그 고구려에 가서 비석을 보세요. 권개토에 대한 글자가 웅장하지만 그게 삐뚤빼뚤 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그 균형을 잡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삼국시대 이래로 이 좌우 대칭을 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성도 배치를 보면 거의 좌우 대칭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창덕궁만 해도요. 창덕궁만 해도 경복궁도 그렇습니다만 창덕궁 같은 건 더구나 그렇죠. 중전 인정전 앞에 인정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문이 도남문이 있을 때는 도남문 저 서쪽 끝에 있잖아요. 축을 안 맞춰요. 예. 그러니까 좌우는 대칭을 안 시키는 것은 역시 자연이 갖고 있는, 산이 갖고 있는 흐름 속에 알맞는 집을 짓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집이 형성이 되니까 이런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살림집에서 볼 수 없는 거가 이렇게 덧문 안에 대청에 이런 그 미닫이가 속에 또 없어요. 보통은 들어 올리는 여닫이뿐이죠.
살림집은 그래요. 그런데 서울 한양의 옛날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역시 겹을 했어요. 그리고 뒤도 시골에서는 바라지 창이라고 해서 판문으로 한쪽만 맹기러 답니다. 헛겹으로. 그렇지만 여기도 안쪽에 다시 미닫이를 하죠. 그 여닫이 미닫이를 두 겹으로 맹기러 하는. 그러니까 아주 고급집의 전형, 한옥의 고급집의 전형은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가령 이 집의 경우에 오늘날 한옥을 이런 식으로 하나 짓고 싶으시다면 문짝을 여기다 하나 더 다시면 되죠. 예, 문짝을 여기다 더 다시면 되고, 이 내부의 구석구석에 뭐 화장실이고 샤워하실 수 있고 식당이고 취사하는 것을 내부에다 집어넣으시면 그대로 돼요. 하나도 뭐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늑한 공간 속에 오픈 스페이스를 맹길고 중전을 맹길고 이런 집을 하나 사실 수 있으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거죠. 이 꽃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늬를 도식화된 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자유스러운 것까지를 갖다 집어넣죠. 그러니까 경복궁 이 자경전 밖에 그 여러 가지 꽃담의 무늬가 아주 자유스러운 거나 마찬가지의 기풍이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오실 수가 있는데, 이 재미있는 게 이런 것들은 다 기와 깨진 걸 쓰시는 거죠. 이 기와 깨진 걸 그냥 갖다가 갈아서 쓰시는데, 그러면서도 이 글자를 무늬로 받아들여요. 한자 아니겠어요? 그 한자를 무늬로 받아들여서 수복강령을 이렇게 하면서도요, 그걸 무늬화해버리죠. 그런 재주가 우리한테 있어요. 이 양반 마음씨들이 고운 게, 이 벽을 벽돌로 하되 사람이 드나드는데 발길로 찰까봐 돌로 했죠. 예.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의 건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마음 하나 쓰는 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건드려서 깨지면 다닐 때 거북할 텐데, 돌이 돼서 갓신을 신어도 징박은 신을 신어도 무난하도록 넘어갈 테니까 안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다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아름다움이 이렇게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곳에 가야지 한옥의 참다운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을 다시 살 수 있는 터를 만든다. 그래서 한옥을 짓겠다 했을 때 지금 박제된 한옥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21세기의 내 몸에 맞는, 내 문화에 맞는, 내 삶에 맞는 그런 한옥을 지었으면 어떠냐 하는 쪽으로 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생활의 방도도 달라진 것이, 조선 왕조 시대에 이런 집을 지을 때는 아랫사람들이 거들어 주기 때문에 주인은 마당에 내려서지 않아도 관계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그 당시의 생활에 맞는 집을 한옥으로 지었던 것처럼 이제 21세기는 우리 생활에 맞는 우리다운 집을 지으면 21세기 한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우리 한옥을 통해서 보셨던 것은 바로 이 한옥에 지니고 있는, 한옥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오늘날에 재창출해서 그것을 새롭게 정리하자는 의미가 강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집이 이러니까 이런 데로 갑시다, 이런 집으로 구경을 갑시다 하는 것보다는 그 집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얘기를 차분한 시각으로 정리하는
바로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